골리앗은 약간 되게 뭔가 추하고 좀 뭔가 불쌍하고 좀 뭔가 참혹해 보이는 얼굴이라면, 머리를 든 다윗은 뭔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자신감 넘쳐 보이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술가의 도덕성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 작품만 잘 그리면 되는 건가? 폭행, 노름, 살인과 같은 전과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견이 된 예술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딜러 한혜미입니다. 혹시 로마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여행 가면 보통 성당에 다 가는데, 성당에 들어갔을 때 한쪽 벽에 여러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 중에서 동전을 넣어야만 볼 수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동전을 넣어야만 빛이 딱 들어와서 작품이 딱 공개가 되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까라바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성스럽고 아름답고 그만큼 예술성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한 가지 더, 도덕성은 아예 배제가 되었다고 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까요? 폭행, 노름, 살인과 같은 전과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견이 된 예술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까라바조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그가 그린 대상은 신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대상은 신보다는 현실적인 인간, 그리고 상황에 현실에 집중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메두사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이야 당연히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겠지만, 당대에는 메두사가 그래도 신이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까라바조는 반대로 메두사를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남자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좀 잔인하고 오히려 요즘 공포 영화에 많은 영감을 준 작품이, 또 그가 그린 바쿠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 하면, 봤을 때 예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손톱에 때가 껴있거든요. 이게 무슨 큰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바쿠스는 신이에요. 당시에는 무조건 아름답고 절대적이고 상상했을 때 뭔가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면, 까라바조는 그렇게 그린 게 아닌 거죠. 바쿠스라는 사람 자체가 술의 신이었고, 그러면 포도도 먹고 이러다 보면 손에 때도 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추기경은 그는 아름다움과 추악함에 선입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까라바조의 작품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 현실적인 모습도 있지만 까라바조의 얼굴 찾기로 보셔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후대에 지나서 까라바조의 작품을 놓고 봤더니 까라바조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시 메두사로 돌아가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 아리송한 모습이 까라바조의 얼굴과 닮아 있는 것 같고, 바쿠스의 그 모습도 뭔가가 좀 퇴폐해지고 점점 타락해져 가는 그 자신의 얼굴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는 당시에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아는 여러 유명 작가들이 다비드를 이제 멋있게 표현을 했죠. 미켈란젤로도 실제로 멋진 조각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까라바조는 골리앗은 약간 되게 뭔가 추하고 좀 뭔가 불쌍하고 좀 뭔가 참혹해 보이는 얼굴이라면, 머리를 든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자신감 넘쳐 보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놓고 봤더니 다윗의 얼굴이 까라바조 청년 때의 모습을 닮았고, 골리앗의 얼굴이 피폐해진 그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까라바조가 자신의 얼굴을 작품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점점 도덕성을 잃은,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작품을 봤을 때는 젊은 날의 자신이 나이 같은 자신의 얼굴에 목을 베었고 그거에 있어서 뭔가가 후회하는 걸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거 놓고 봤을 때 까라바조는 예술가의 도덕성에 관해 얘기를 할 때 같이 언급이 되어요. 그래서 예술가의 도덕성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 작품만 잘 그리면 되는 건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의 비전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도덕성도 같이 엄격한 잣대로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가가 만약에 무슨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그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작품이 더 뜨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작가 리스크로 해가지고 작품의 가치가 같이 하락을 하니까요. 작가의 비전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까라바조의 작품의 도덕성을 어떻게 잣대를 두어야 될지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 이전 시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명같이 밝고 어둡고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풍경화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이었는데, 카라바조는 마치 무대에서 조명을 탁 씌워진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굳이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장면은 다 어둡게 처리를 하고, 딱딱 보여야 되는 인물의 표정은 정말 마치 이렇게 저처럼 조명을 받은 것처럼 탁 이렇게 빛을 넣어서 여기를 봐라, 이거를 주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풍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후대 바로크 시대의 작가들한테 영향을 미쳤고요. 대표적으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도 이 방법으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름과 폭행과 혹은 살인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와중에도 쉽게 잡히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카라바조는 당대의 슈퍼스타였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위에서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그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작가가 맞지만, 그럼에도 당시에 이제 이미 위에서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면 그 과정에서 교회나 이런 성당이나 이런 데 걸리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재밌는 거는 그의 작품을 인정해서 이렇게 그를 사면해주겠다라고는 해도 그의 일생이 후대에 알려지는 건 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야기가 아예 지워졌던 거고요. 훗날 이제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찾았을 때는 300년 후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은 게 성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경찰서였다는 걸 보면 아마 그의 작품은 인정을 해도 그라는 사람 자체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게 당시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